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웁니다. 시간과 공간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물질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죠. 지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야 되겠죠. 물체와 물체의 변화를 있게 하는 두 조건은 시간과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나오면 아무 이상이 없죠. 그래요. 예전에 설명했죠. 현 시대 사람들은 물질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이해를 하죠.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은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쓰니도 그 당시에 그러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큰 어지간하면 고치려 하지 않는데 뭐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지요. 틀린 것에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흐름의 형식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에도 형식과 진료가 있다, 내용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쓴 글이겠죠. 밤과 낮은 구별되지만 이어지는 가운데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계절 역시 구별되지만 이어지는 가운데 순환합니다. 그렇죠. 밤과 낮은 순환하죠. 계절 역시 순환하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변화와 반복의 결합인 순환에서 순환은 뭔가요? 항상 동일하게 반복이 되나요? 반복이 되긴 되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 변화와 반복의 결합을 순환이라고 얘기하죠. 변화와 반복의 결합인 순환에서 후천적 무화의 시간이라는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순환 속에서 그래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어짐만이 시간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 말 지우죠. 순환도 뭐 시간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순환은 일종의 현상이죠. 변화와 반복의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시간은 아니죠. 이게 시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시간은 아닌 거예요. 순환이 바탕이 되는 게 시간이죠. 그래서 지우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짐이 시간의 전체 내용은 아닙니다. 이어짐은 과거로 진행될 수도 있고 미래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새어 들어간 말이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과거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으며 오직 미래로의 이어짐만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미래로 이어지는 현상이 시간이 됩니다. 미래로 이어지는 현상이 시간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지겠죠. 누구 의지인가요? 절대자의 의지죠. 과거로 돌아가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타임머신이라 하죠. 만들지 못하겠죠. 절대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못 만들어요.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과학기술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죠. 섭리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섭리에 거스를 수는 없죠. 절대자의 의지를 어길 수가 없어요. 순환은 시간에 바탕하여 발견되는 현상이며 순환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을 경험 속에서 체험하는 경우는 없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요. 시간을 체험할 수 없느냐? 가능하겠죠. 시험이 가능해야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인간이 이대에 몰두할 경우 일을 끝내고 시간을 확인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음을 확인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일에 몰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하죠. 이는 시간의 이어짐과 관련된 체험으로 이어짐의 속도를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체험하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것도 그 시간을 체험하는 거죠. 평소에 시간 가는 줄 아는데 그리고 뭔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차로 달리고 있어요. 달리는 줄 모르고 있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떡하나요? 충격이 오면서 달림을 체험하는 거죠. 그거와 같은 이치인 거죠. 또한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시 시간의 이어짐과 관련된 체험으로 이어짐의 속도를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관찰로 획득한 지식과 느낌이 시간이라는 존재를 모든 인간의 후천적 무마에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러낸 것이 후천적 무마는 마음이랬죠. 인간의 마음. 그래요. 그러면 이제 흐름의 진로인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채워지고 비워질 수 있는 입체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채워지고 비워질 수, 3차원 장소가 필요한 거죠. 채워지고 비워질 수 있는 입체적인 장소가 후천적 무화, 즉 인간의 마음에 새겨질 때 공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마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종류의 물체로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채워져 있던 물체를 제거하면 비워진 장소가 드러남을 관찰로 확인할 수 있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채워졌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우면 또 나타나죠. 비워지고 채워지는 속성은 불변인 것이지요. 물질에만 불변이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특정한 크기를 지닌 채워지고 비워질 수 있는 장소는 전체 채워지고 비워질 수 있는 장소의 부분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장소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공간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또한 모든 물질을 제거했을 경우 채워지고 비워질 수 있는 단절이 없는 거대한 하나의 장소를 추리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물체가 없다고 가정을 우주에 어떤 물질도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거대한 하나의 장소가 추리되죠. 채워지고 비워질 수 있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물질을 제거했을 경우 마음에 드러나는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채워지고 비워질 수 있는 장소를 공간이라고 합니다. 거대한을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담을 수 있는 이렇게 쓰는 거죠. 왜 거대한만이라 거대한을 뺄까요? 느낌인 거죠. 느낌 이렇게 해야 정확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담을 수 있는 이게 맞죠. 물론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존재의 개념은 후천적 무화에 다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마다 공간을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흐름으로 인해 현상하는 부분이 채워지고 비워질 수 있는 장소가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온전하지 못합니다. 비워지고 채워질 수 있는 장소다. 그 공간 맞죠? 근데 정확하진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공간의 개념이 첨가되면 공간의 개념이 완전하게 후천적 무화에 드러난 것이 됩니다. 그렇죠. 앞에서 뭘 언급했나요? 모든 물체를 담을 수 있는 이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가 들어가죠. 둘, 셋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간이 참된 규정이라는 거예요. 현실 시대에서는 어떻게 공간을 규정하고 있을까 한번 볼 수도 있겠죠. 공간 아무것도 없는 빈 곳 어떻게 되나요? 잘못된 규정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빈 곳, 채워진 곳에는
물체가 있는 채워지는 곳에는 공간이 없냐는 거예요. 치우면 공간이 나오죠. 굉장히 잘못된 규정인 거예요. 비워지고 채워질 수 있는 장소, 최소한 이 정도는 써놔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 공간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채워진 곳도 빈 곳이 아니더라도 치우면 공간이 나타나죠. 그래요. 잘못된 규정인 거예요. 엉터리 규정인 거죠. 물론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존재의 개념은 했고, 일반적으로 흐름으로 인해 해상하는 부분이 채워지고 비워질 수 있는 장소가 그래요.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느낌으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건축물을 보고 웅장하다라거나 거대하다라고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요. 초라하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웅장하다 거대하다 비슷비슷하니까. 이 표현은 건축물의 색깔이나 형태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건축물을 제거했을 경우 비워질 수 있는 입체적인 장소를 인지하여 기존에 알던 건축물들을 제거하였을 경우의 비워질 수 있는 입체적인 장소들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왜 거대하다 하나요?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보고 웅장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초라하다 너무 작고 이러면 초라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체를 치웠을 때 어떤 공간을 연상하는 거죠.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서로 결합하여 다양한 개념을 생성시키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시에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위치에 있는 두 공간에 존재하는 이어짐이 같은 선상에 있을 경우 동시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여러 가지 개념이 또 생성이 되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이제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생성시키고 동시에 또 그런 거죠. 두 공간에서 같은 시간이면 동시에라는 표현을 쓰죠. 시공의 내용이 형식이 되어 변화하는 모든 것을 규정하는 데 밑바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의보다 더 상위 개념이 시공입니다. 그렇죠. 시공이 없으면 정의 역시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요. 시공이 없으면 물체도 없고 사회도 없겠죠. 사회 변화도 없고 인간도 없고. 정의 역시 역사적 과정에서 드러나며 인류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면 소멸할 수밖에 없으니 정의 형태는 시공에 의지하며 시공에 바탕하여 생깁니다. 그렇죠. 정의 형태는 바뀌죠 많이. 시간이 같더라도 공간에 따라 다르고 공간이 같더라도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죠. 정의 형태는. 이러한 이유로 시공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변화하는 대상의 탐구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또 정치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겠죠. 뭐 경제에 대해서도 다룰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다루면 다루는 게 뭐 우선이겠죠. 뭐.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정치냐? 그래요. 그건 정치 맞아요. 뭐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태극신검의 뭐 정치 아닌 부분을 얘기하면 그래요. 사람들이 잘 안 보죠 조회를. 근데 한국 정치 회상 이러면 한 50명 보고 그래요.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 되는 경제 요인 이러면 한 53명이 보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정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도 있는데 이 목차를 보면 경제표는 한 30명, 정치표는 65명. 그래요. 압도적으로 정치편을 많이 보죠. 실천편을 보면 그래요. 실천이 중요한데 한 5명밖에 안 보고. 정치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진리에 이르는 길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에 이르는 게 142명.
그리고 진리의 이런 글도 뭐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뭐 아주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악령 1에서 2에는 283명. 진리에 이르는 보다 악을 다루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한국인이 심리가 정치를 좋아하고 진리와 진실보다는 악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악령도 읽어볼 만해요. 악령, 수정, 다 공개를 해놓는 게 좋겠지요. 그래요. 그 다음에 하도록 하고. 정치를 좋아하고 뭐 정치도 뭐 제대로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종교가 왜 있을까요? 사회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니까 있겠죠. 종교의 사회적 역할은 뭘까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절대자와 절대자의 뜻을 알리는 것이겠죠. 절대자의 뜻은 뭔가요? 진리와 진실로 드러나죠. 원래 종교는 절대자와 절대자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핵심이 되겠죠. 절대자의 뜻은 진리와 진실로 나누어지겠죠. 그런데 진리와 진실을 현 시대에서는 주로 어디서 알리나요? 그래요. 주로 이제 학교에서 알리죠. 학문의 영역이 된 거죠. 진리와 진실이. 그래서 종교인들은 주로 진리와 진실을 알리려고 하진 않죠. 탐구하고 알리려고 하진 않아요. 주로 이제 과거에 쓰여진 경전이나 경전 풀이에 주로 몰두를 하죠. 종교 역할이 굉장히 축소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경전의 내용을 주로 알리고 그 다음에 절대자에 대해서 또 알리는 역할이 있긴 있겠죠. 있긴 있어요. 많이 축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종교가 절대자의 뜻을 참으로 알려고 노력을 했다. 진리와 진실을 알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교와 학문이 분리되지가 않았겠죠. 노력을 게을리해서 분리가 된 거예요. 두 번째, 개인에게 부여된 참된 뜻을 찾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줌. 그래요. 이 역할은 하는 데가 있죠. 개인에게 부여된 참된 뜻을 찾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줌. 그래요. 개인의 마음을 갈고 닦는 그래요. 마음을 갈고 닦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종교에는. 그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사회에 부여된 참된 뜻을 찾아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함. 그래서 사실은 종교에 이런 기능이 있죠. 또 있었겠죠. 사례를 들 수 있느냐? 한국인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는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왕의 뜻이 최고였나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교 중에서도 특히 성리학에 입각해서 사회가 유지가 됐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어, 유교에 입각해서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선이 멸망을 했죠.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했나요? 기여하지 않았나요? 사회의 멸망에 기여를 했죠. 그래요. 그래서 유교는 한국에서 종교로서의 자격을 거의 상실했죠. 종교로 그리고 유교를 찾는 이들은 이제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데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퇴출당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절대자와 절대자의 뜻을 알리는 게 종교의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2번과 3번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제대로 이런 절대자의 뜻에 대한 절대자의 뜻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고 경쟁에서 밀려서 3번의 역할을 못하게끔 그래요. 사회적으로 제한을 받게 된 거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서구에서 카톨릭교가 대단했죠. 각국의 왕들보다 위였죠. 근데 마찬가지로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그래요. 정치 영역에서 배제됐죠. 그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종교인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죠. 그래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사제 양심상 두고 볼 수 없어 비굴한 사고 윤태진 볼까요? 이날 열린 시국미사는 지난 3월 20일 개최되었던 전국 사제 비상 시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사재단 비대위는 시국미사에 앞서 사꾼은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꾼에 비유하고 있죠. 지금이 절체절명의 비상한 때임을 알리고 뜻과 설기를 모아 여럿이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사꾼 잘 쓰는 단어가 아니죠. 사꾼 현 시대에서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사꾼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 사꾼이라고 하죠.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 근데 뭐가 느껴지나요?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 일종 일용직이죠. 이런 사람들도 열심히 살죠. 그래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비유해 드리는 거는 뭐가 느껴지나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느껴지죠. 천하게 본다, 사건을. 이런 생각은 어느 시대 생각인가요? 조선인의 생각인 거죠. 조선인들은 산업공상 차별을 했죠. 일용직 어떤 근로자를 천하게 봤죠.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볼게요. 윤석열을 굉장히 천한 인간, 과장, 약간 더 심하게 보면, 범죄자로 인식한다라고, 범죄자와 비슷하게 인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천하게 본다. 단지 범죄자라고 비유를 안 들었을 뿐이지.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을 사꾼으로 비유했다. 이쪽에 좀 많이 속한다 생각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조일인 순수 빨갱이나 조일인 북한 빨갱이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멀쩡했던 나라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고 외교와 안보,
경제, 민생, 복지 등 모든 면에서 흔들려 국고부터 줄줄 새고 있다라면 이는 어려운 국민을 돕는 자유로운 지출 때문이 아니라 위정자 자신을 지향하느라 흥청망청한 결과다. 그래요. 외교와 안보가 윤석열 그래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죠. 근데 외교와 안보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뭐 하고 있나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과 일본과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있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외교 안보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럴까? 혹시 이것 때문일까? 반미 반일 선동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미해야 된다, 반일해야 된다 하는데 미국과 일본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까워지려 하니까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좀 그런 냄새가 풍기죠. 그래요. 흥청망청하다.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죠. 어디에 돈 쓴 걸 가지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다.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요. 하여간 뭐 사적 욕망으로 뭐 세금을 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드러난 말로는 알 수가 없죠. 하나로부터 10가지 자신이 온 국민 앞에 받았던 맹세를 모조리 배신했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던 젊은이들이 죽게 놔두었고 윤 대통령이 죽게 놔두었다고 하는 거죠.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진리와 진실을 전달해야 되는 종교인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이 사제들이 이태원 사태가 터지기 전에 예견을 했어야 되는 거죠. 미리 사고 나니까 신경 써야 된다. 사고 난 뒤에 하는 건 필요 없다 했죠. 그럼 자기들이 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아니더라도 사고가 난다는 거를 여러 사람들이 말했다. 널리 퍼져 있었다.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민을 무시하고 양곡관리법 거부, 시장 무조건 사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의 기능을 파괴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빨갱이에요. 딱 빨갱이가 아니면 이런 말을 안 하죠. 그의 안중에 1%의 부자와 대기업, 일본과 미국 분인 듯 그렇죠. 뒤에 나왔죠. 일본 미국만 신경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일 반미 해야 되는데 대놓고 반일은 얘기 안 하지만 그래요. 내치와 외치 모든 면에서 국익 국민민복에는 무관심하고 그래요. 재산을 1% 부자를 부정하는 건 뭔가요? 좀 재산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래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 비판하고 있죠. 좀 민간기업 크게 성공한 민간기업을 싫어하는 거죠. 기업과 시장에 대한 어떤 적대심, 뭔가요? 전형적인 빨갱이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당장 삼성 반도체가 어떤 지경에 이르는지 봐라. 기업이 어렵다. 근데 갑자기 또 삼성 반도체는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죠.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삼성 반도체라는 회사는 없지요. 좀 무식하기도 하고 대기업 비판하면서 또 대기업이 잘못되는 거 봐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좀 진리와 진실을 알려고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그래요.
조일인 순수 빨갱이나 조일인 북한 빨갱이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요. 그 사제복을 입은 마귀들도 많은 거예요. 그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겠죠. 이거를 쓰니까 그 정도도 모르진 않겠죠. 사회주의와 성경을 결합한 거죠. 그 마귀의 소리인 거예요. 그런 게 뭐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게 한때 유행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게 전염된 이들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카톨릭교가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고 다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에서 언급을 했죠. 사회에 부여된 참된 뜻을 찾아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사회 유지와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는 퇴출된다. 그러한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 있겠지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